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이것도 까먹지 말고 꼭 짚어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그러니까 결론나기 직전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었습니다. 그 결과도 꽤 궁금합니다. 선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돈 쓰는 거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흑색 선전과 허위 사실, 비방은 막겠다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모략, 흑색 선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정말로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이미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꽤 논란이 됐었어요.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 심판이요. 송영훈 변호사님,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이걸 가타부타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안 받아들이기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별도로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것은 본안 사건, 그러니까 2심 재판 자체죠. 그 선고 기일에 제청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본안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열심히 증인 신문하고 또 피고인 신문을 듣고 또 검사의 구형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 3월 12일까지는 우리 재판부에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줘, 이렇게 법원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바로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보내고 이 본안 사건은 스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공표 이 부분이 위헌의 의심이 없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거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던 판례가 2020년 7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 위헌 제청 신청 사건의 신청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안 한다고 봐야죠. 당시에 위헌 심판 왜 하냐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 재판은 전혀 지연이 안 되게 신속히 끝날 거라고 했어요. 일단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송영훈 변호사 해석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 안 받아주고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를 받아주지 않고 3월 중순에는 항소심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 한번 보면요, 장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이거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라고 해서 항소점 안 받으려고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변호인 선임 늦추고 증인 무더기 신청하고 쭉 봤는데 뭐 여당이 욕제기를 했지만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뭔가 증인도 딱 소수만 했고 이거 안 받아주고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는 여러 야당에서도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판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오늘 결심 공판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3월 중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 뭐 꼼수를 쓴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걸어왔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적 공세일 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재판부가 신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증인 신문도 사실 신청한 증인 수보다도 최소한으로 증인이 채택된 바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결심 공판도 진행되고 있고, 뭐 검찰의 구형도 끝났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종 진술을 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은 끝나는 것이고요.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로 재판 지연됨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역시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대선 전에 대법 최종 판단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4개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패문부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중앙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민구석이 과거 이런 사례 아닌가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 얘기입니다.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법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저한 재판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을 미루려는 거 아니냐,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러니까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의도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얘기한 거를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이건 송정훈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오늘 뭐 중앙일보 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재판기록 통지서 1차, 2차, 3차 다 폐문문제 집에 없었다. 상고심 절차만 2달 넘게 지연됐고 임기의 거의 4분의 3 이상을 채우고 마지막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부분이 대선을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 방법을 설령 구사하더라도 이번에는 안 통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상의 633 원칙, 즉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1, 2, 3심이 합해서 1년 내에 반드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선 법원에서 지켜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표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자택 주소로 송달이 안 된다. 그 즉시 아마 대법원에서 국회의원회관이나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언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국회 본청으로 송달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지연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상고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 그리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한 달은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에 3심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저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저는 민주당 내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거는 외부용이 아니라 내부 결집용이다. 왜 그렇죠? 왜냐면요. 공직선거법 51조에 보면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후보 등록을 해놓고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후보 등록한 이후에 공당이 추천한 후보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고 5일 이내에 추가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신익희 조병옥 룰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출마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벌써 5,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런 룰이 있는데 사망했을 때만 추가 후보 등록이 가능한 거고 피선거권 상실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민주당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죠. 뭐 일부 기사를 저희가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과거 최강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당시에도 뭐 본인은 집에 없어서 집배원을 못 받았다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런 폐문부제 이런 것도 재판 지연 전략 혹은 뭐 꼼수 중에 하나 아니냐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